네, 안녕하세요. 서탄 선생님입니다. 지금 두산이 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폭이 거세지고 있는데, 일단은 64,000원 구간 제가 두 번이나 강조 드렸습니다. 64,000원 구간 저항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놓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 구간에서 끝난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현 구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앞에 구간 저항을 맞고 주가가 밀리는 상황인데, 지금 또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단기적으로 단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매도세가 거세진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가 6만원짜리가 깨지겠냐? 저는 일단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항상 60일선에서 이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급등주들은 21선을 잘 안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1선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1선이 깨지면 이거 엄청난 투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21선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밑에서 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수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식을 오래 하고 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상승하는 추세에서 안 팔거든요. 안 팔아요. 보통 언제 파냐면 5일선과 11선과 21선을 잡아놓고 이거 깨지면 분할, 이거 깨지면 분할 익절, 21선 깨지면 분할 익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21선이 깨졌을 때 또 분할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요 물량을 받아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뭐 섣부르게 판단은 안 하되, 일단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가능성이 항상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반등 구간에 항상 뭘 해야 된다? 내 평단가보다 위쪽이다, 내 평단가 쪽 평단가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중을 일단 줄여놓고 이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 뭐 문제는 없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분명하게 없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구간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가가 내려갈 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 놔두면 돼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64,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놨잖아요. 두산 에너 같은 거 두 번이나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이거는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락에 조금 가파르게 나오는데 3차 매수는 천천히 진행하겠다. 평단 64,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놨던 부분은 결국 평단을 낮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거고, 지금 매수해봤자 우리 평단이 64,000원이기 때문에 아까 이 61,000원 구간에서 매수하면 62,400원밖에 안 돼요. 의미가 없는 추가 매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만원 구간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 시 여기가 저항이 될 거다. 일단은 뭐 무조건적으로 이탈하면 안 되겠지만 무조건 이탈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리스크에 대한 회피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56,000원, 57,0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하면 너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거야? 와, 나 진짜 기분 나쁜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하게 됐을 때 평단이 62,000원인데 6만원이 지금 지지 구간이잖아. 근데 여기가 이탈하면 나중에 뭐가 돼? 6만원 저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랐을 때 6만원 저항에서 맞고 밀리면 난 62,000원인데 마이너스 3% 손절해야 되는, 마이너스 3%에서 비중 축소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평단을 6만원은 맞춰놔야지 밑에 찍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비중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빠질 거를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아닌데 안 빠지고 그대로 오르면 어떡해요? 안 빠지고 그대로 오르면 산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그대로 올라. 그럼 산 것만 먹으면 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욕심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항상 풀비중 채워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뭐요? 항상 손실이 발생되는 거다.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수익보다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두산이라는 종목이 저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여기서 V자로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빠졌다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기술이나 삼성물산이나 한전, KPS 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아니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종목을 왜 사? 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해야죠. 여기서 들어온 돈들은 뭘 보고 들어왔냐?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 나갔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잖아요. 전 이거를 기회로 봐요. 왜냐면 과거의 패턴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림 자체가 상승이 나오고 강한 조정 이후에 뭐요?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강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상승력 받으면서 여기서 강한 조정 이후에 탄력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또 한 번 더 강한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조정 나왔다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천천히 대응에 대한 부분을 분할로 잡아가자. 그러니까 한정기술 지금 위쪽에 물리신 분도 분명 있을 텐데 요거 조금 더 기다리셔라.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 죽습니다. 돈들이 들어온 종목은 쉽게 안 죽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빠지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나 밀릴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가만히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어차피 아무런 대응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6만원 구간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그걸 거예요. 무조건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저는 지금 두산이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충분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전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익절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모으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분명히 보이겠죠. 그죠? 분명히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2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 구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한 것은 지금 구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트럼프가 뭐 했어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최근에 조선업 있죠. 조선업을 일으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로 행정명령 설명을 했는데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좌초가 될 것이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건 무엇이다?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다.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7월 24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7월 15일까지는 이 부분들이 상하원에서 통과가 돼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디폴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시장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겠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 현 구간 두산의 실시간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브리핑을 받아보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6071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지금 두산 분명히 더 간다 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몰빵해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두산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진득하게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우리 위쪽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에서 계속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물린 상태에서 본전 왔을 때 비중 조절 또 내려가면 물 타서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 이걸로 평단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챙겨갈 거니까 이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동요되지 마시고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 사안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쪽 번호 몇 번이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두 사안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해라. 이거 말씀드리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6,000분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전력주 말씀드린 거 있죠. 전력주. 자, 요거 최근 업데이트가 좀 진행됐어요. 사실 차트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 업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하길래 제가 업데이트 한번 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전력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전력이 왜 필요한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 전력을 보내려면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주 봐라 4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원전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보낼 때 효율적으로 보내야지 어떻게 된다? 전력의 손실이 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여름과 섹터가 겹치는 뭐요? 스마트 그리드, 전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섹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두산 들고 있는 분들은 두산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위쪽 번호 010-9201-6329 영상 설명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 두산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시겠죠?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 차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1억 4천만 주거든요. 일주일에 1억 5천만 주가 터졌는데 얘네 주식이 4,500만 주밖에 안 돼요. 4,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 뭐다? 매집이다. 앞에 구간 딱 저항선까지 매집을 해주고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주식수가 5,900만 주 중에 유통주식이 4,500만 주, 최대주 지분율이 25% 정도.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최소 70% 80% 정도는 올라갈 구간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 A, B, C, D로 움직일 때 A, B, C, D에서 이 D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는데도 전력을 보내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곳에 전력을 보내지 않는 게 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망을 디지털하여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력을 투입하고 남는 전력 생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렇게 7, 80%, 100%까지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여기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 관제 시스템 ESS, EMS 뭡니까? ESS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SS 현장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손실 금액이 아주 큰 만큼 무중단 서비스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드릴게요.
관리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은 50여 개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장애와 조치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다. 뭐예요? ESS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이,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겹쳐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뭐예요? ESS가 겹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고체와 ESS를 보라 했죠. 그 지금 ESS가 많이 움직이 전고체랑 제가 얘기한 대로 양극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920나 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셔서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